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지제역에 이 편한 세상이 분양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제역에는 더샵 시티, 그리고 힐스테이트 지제, 그리고 더샵 파크 1블럭, 2블럭, 3블럭이 있고, 요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예전 누구나 집이라고 했었던, 지금은 사업을 실패했던 사업이지만 그 부지에 똑같이 이 편한 세상이 다시 이제 재입찰을 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이 편한 세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대수도 지금 1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제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제에 뭐 입성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지금 조합원 아파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껄끄러운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요번에 분양하는 이 편한 세상은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편한 세상, 위치라든가 뭐 시세라든가 또는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제 이 편한 세상이 위치가 어딘지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평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택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요, 동측에 이제 고덕 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뭐 평택시청, 중요한 뭐 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쪽에 몰려 있고, 좌측으로 보게 되면은 안중역이 이제 새로 생기고, 그 후에 송담지구라든가 화양지구라든가 포승, 뭐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 등이 전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예정인 거고,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보더라도 평택 쪽에 예정되어 있는 인구가 20만 정도 예정이 돼 있고, 우측에 이제 동측이라고 하죠. 고덕 국제신도시와 동쪽의 인구는 60만 이상이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목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안중보다는 이쪽 평택 쪽으로 나오시는 게 맞겠죠. 물론 안중에도 20만 호 정도면은 현재 지금 안성이 굉장히 큰데, 안성 땅이 이렇게 큰데도 안성이 지금 18만입니다. 근데 안중만 놓고 보면은 안성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에 20만이 사는 거면 굉장히 인구 밀집도는 높은 거죠. 그래서 평택이 전체적으로 인구를 90만 이상을 목표로 잡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평택의 이제 대표적인 역이 현재는 이제 평택역이나 뭐 서정리역 이런 데지만 점점점 이쪽 지제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제 쪽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나 SRT,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뭐 GTX C노선, KTX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예정이거나 운행 중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기가 더샵 시티, 여기가 힐스테이트, 여기는 이제 더샵 파크 1블럭, 2블럭, 3블럭이고, 3블럭은 현재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알박기 문제가 있어서 뭐 등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가 대부분 요즘은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조합원 아파트로 지금 파크 1블럭, 2블럭, 그리고 힐스테이트가 지금 조합원 아파트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른 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아파트다 보니까는 물건의 80%가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 요즘 뭐 복등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합원 아파트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섞여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여기가 이제 시세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죠. 뭐 조합원 아파트 물건들은 싸게 나오고 일반 분양 물건은 비싸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시세가 같은 평인데도 막 등락이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정돈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고, 이 조합원 아파트다 보니까는 이게 등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어느 정도 등기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갈릴 거고, 등기를 치게 되면은 이거를 단기간에 매도는 못 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왜냐면은 등기 치고 나서 뭐 보유 기간에 따라 뭐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차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만약에 친다 그러면은
실거주를 할 건지 또는 여기를 뭐 세를 놓을 건지에 따라서 매매하는 시점이 굉장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픈 거 싫고 나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위치에 지금 분양하는 이 편한 세상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양가를 살짝 봤는데 확장비랑 뭐 하면 기본적으로 한 1,300이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1,300만 원이 거의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분양가 자체가. 그러면은 더샵 시티하고 분양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더샵 시티도 1,300만 원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분양가는 1,300만 원대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가 1,030만 원, 여기는 1,05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얘도 굉장히 높고, 이 편한 세상이 분양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뭐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전동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도 주변 시세를 건설사가 가져가는 형국이었는데, 여기도 주변 시세를 건설사가 그냥 온전히 가져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런 조합원 아파트라든가 뭐 다른 아파트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싫고 실거주 목적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봤을 때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이제 분양받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과연 시세가 좋으냐, 높게 형성이 될 거냐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샵 시티가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힐스가 올라가고 파크도 올라가고 있는데 입주는 거꾸로 갑니다. 파크가 입주하고 힐스 입주하고 시티가 입주하는 거든요. 근데 시티가 이제 세대 수가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고,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은 1,500세대 정도 되니까는 공사 기간이 좀 짧은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같은 22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22년도에 둘 다 입주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전부 100% 다 조합, 여기는 일반 분양 없이 그냥 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를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조합원 아파트가 등기가 끝나면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단기간에 물건이 나올 게 거의 없을 보인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편한 세상을 지제역을 본다면 이게 조금 주변 시세보다 좀 싼 게 좀 있어야 청약을 넣어서 그 가격이 좀 뭐 이렇게 당첨되면 주변 시세보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주변 시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첨되면 주변 시세가 다 올라주면 같이 조금 올라가는 역할을 할 거고, 뭐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 입주도 안 했는데 입주함과 동시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주변 시세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 편한 세상 지제가 주변 시세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제 역세권 아파트들을 따라갔거든요. 물론 여기도 위치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여기는 힐스테이트도 바로 밑에 있는데 힐스테이트 지금 평당 가격과 바로 윗블럭인 더샵 평당 가격이 지금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힐스테이트는 1,000만 원 초반대고, 지금 더샵 파크는 1,000만 원 중반대 정도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얘가 만약에 밑에 있는 금액대를 따라가는 거면은 오히려 분양받는 게 손해고, 얘가 위에 있는 아파트를 따라가면은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라든가 홈페이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요거는 이제 지제 이 편한 세상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뭐 검색해 보시면은 다들 금방금방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못해 뭐 새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딱히 뭐 읽어볼 건 없죠. 중요한 거는 분양 안내 해가지고 59 타입, A 타입, B 타입, 그리고 74 타입, 그리고 84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요거 좀 특징이 있는 게 84 B 타입이 분리 세대형이 좀 있어요. 확장비가 거의 4,400만 원으로 나오던데, 분리 세대에 대해서도 이따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 수는 1,516세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에요. 전체가 1,516세대가 2020년 8월 7일 오늘 날짜로 주택 전시관이 오픈을 했고요. 아마 비도 오고 이 그 바이러스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 그 주택 전시관을 예약제로 다 운영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막 그렇게 줄 서서
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는 뭐 보시는 거는 크게 무리 없으실 겁니다. 어쨌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꼭 집을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찍어서 올린 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꼭 실제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편한 세상이 비전동에 한 거랑 똑같은 거를 한 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방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양 일정을 한번 보면, 분양은 이제 특공이 8월 18일 날, 그리고 19일 날 1순위, 20날 1순위 기타, 21일 날 2순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세대수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1500세대인데 1순위에서 완판이 될지, 요런 것도 한번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청약을 안 하시고 지금 요런 투자 수요 없이 온전히 고덕과 지제를 놓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어느 쪽에, 똘똘한 한 채를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 요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전동 쪽에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과 지제 쪽에 분양하는 이 이편한 세상 두 가지도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분양이 완판이 되고, 그러니까 비전동도 완판되고 여기도 지제도 완판이 되고 하면은 그만큼 청약 통장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이 줄면 아무래도 2주택이시거나 1주택 이런 분들이 이제 청약 시장에서 좀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그분들마저도 평택시가 2035년도까지 계속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공급 예정인 아파트들에 계속해서 청약 통장을 넣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는 이 청약 통장이 다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는 한번 입주를 하면, 내가 분양받아 가지고 입주를 하면 장기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분양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급 내역 한번 보죠.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이 최저가는 뭐 사실 크게 볼 거 없이 최고가를 봐야겠죠. 왜냐면 최저가는 이제 저층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59 B 타입이 세대수가 가장 적습니다. 나머지는 뭐 200에서 400세대 정도 되는데, 84 A 타입이 4억 1000, 그리고 84 B가 4억 1700.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최고가로 84 B 타입이 33평인데 최고가로만 확장비 포함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4억 한 2700 정도 될 건데, 한번 요 최고가를 계산기로 보겠습니다. 4억 확장비 1000만 원만 그냥 넣어볼게요. 2700, 4억 2700만 원 나누기 33평, 1290만 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확장비 1000만 원 넣고 그냥 분양가에서 평당 가격을 때리면은 대략 그냥 13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중문이니 뭐 이런 옵션 없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으로 하나 보게 되면 중도금이 60%라는 거, 요거는 뭐 확정이라기보다는 개개인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 60%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거는 꼭 그 상담을 받아본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100%라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60% 참고 사항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뭐 글씨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여기도 이제 PDF 파일로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읽어보기 편하게라기보다는 읽어보기 어렵게라는 말이 더 아무튼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핸드폰으로는 보기 힘들 거고 다 컴퓨터로 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방문해가지고 설명 들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기존의 비전 이편한 세상에도 적혀져 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710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안 되고 입주 때까지 다 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가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쓰면 일정 기간 동안 세대원들이 뭐 어딘가에 다시 재청약을 못 하고, 뭐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거가 이제 다 일반화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읽어봐서 나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뭐 공급하는 거, 59 타입과 84 타입. 요 59 타입이 요즘 많이 귀한데, 요 59 타입이 여기 공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84 타입, 요 74가 조금 애매하죠.
요거는 이제 평당 가격이 예전에 이제 큰 평수들 있죠. 33평 이상 되는 평수들은 33평 가격이 그 예를 들어 40평이라고 그러면 그 40평대 가격 거의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은 40평대가 올라가는 요런 식으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요런 타입들이 섞여 있으면은 층, 향, 뭐 동에 따라서 요 분양가라든가 그 매매 시세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뭐 여기가 위치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참고해서 가급적이면은 넣는데 좋은데 되면 좋겠죠. 1516세대 22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년도 5월에 이제 더샵 시티가 입주를 하고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22년도만 보면 더샵 시티와 얘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아파트만 해도 벌써 4,000세대가 좀 안 되는 3,500세대 정도 되는 세대가 지제에 공급이 되는 거고, 고덕에도 2022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22년도 정도 됐을 때는 아무래도 평택의 공급이 지금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공급을 이어갈 거라는 거죠. 분양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층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부터 돼 있는 게 있고 1층부터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2층은 아무래도 필로티로 돼 있으니까 2층인 거고 1층은 필로티가 없으니까 1층인 거겠죠. 그래서 총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 나는데 여기 꼼수가 하나 들어가죠. 5층 그리고 6층 이상에서 보면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해놨어요. 예, 보게 되면 다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차이 나게 5층과 6층을 구분해 놨는데 500만 원을 굳이 차이를 놓을 필요가 있었는가? 왜냐면 대부분은 5층 이상 해가지고 5층부터 요거를 하는데 6층 이상으로 요거를 해놨습니다. 500만 원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419세대를 그 중에 355세대가 500만 원씩만 이익을 보더라도 꽤 큰 금액인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계산하고 분양가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6층 할 바에야 5층이고 차라리 6층 할 거면은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나머지 뭐 여기 지금 깨알처럼 써져 있는 것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이거 읽어보지 않고 누락된 것들은 본인이 다 온전히 책임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거 없이 그겁니다. 내 가점이 올바른가? 내가 지금 무주택이고 뭐 1주택일 때 그걸로 인해서 내 가점 계산한 게 올바른가? 그런 부분은 꼭 여기 분양팀에다가 물어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더라도 꼭 이쪽에서 지정한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하고 중도금에 대해서 꼭 상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지금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굉장히 많고, 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읽어보는데 뭐 특별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은 뭐 없었습니다. 그냥 주의하셔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은 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매 안 되고 입주해야 되고 대출 받으면, 그리고 뭐 이거를 뭐 투자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게 주변에 시세들을 어느 정도 녹인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평타 칠 수도 있고,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얘가 정말로 뭐 특공 1순위, 2순위 요런 데에서 이제 잘 마감이 될지, 요런 관전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1500세대면 꽤 큰 세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청약 통장이 또 싹 몰리면 고덕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한테 지금 뭐 주상복합 아파트 거기도 이제 세대수가 좀 있는데 그런 데라든가 이런 데로 점점 공급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점점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평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수요가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니까요. 그래서 비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여기 지제에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 그리고 고덕에 분양하는 그 주상복합 요런 데 쪽으로 수요가 어떻게 분산돼 가지고 움직이는지, 과연 사람들은 그 똘똘한 한 채를 어디로 할 건지, 내가 청약 통장이 있으면 요거를 한 번 쓰면 앞으로 뭐 5년 이상은 다시 쓸 수가 없는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쓰면 뭐 남편도 못 쓰고 다 못 쓰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 번 쓸 때 어디다 쓸 건지를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똑같은 돈을 주고 지금 4억
초반대에 요런 그 금액을 주고 할 거라면 고를 게 좀 많지 않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뭐 청약 유의사항 뭐 이런 거 잘 읽어 보시고요. 여기 뭐 다른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발코니 확장비를 한번 봐야겠죠. 예, 발코니 확장 공사비. 여기 보면 84B 타입이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요게 이제 세대 구분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좀 독특해요. 예전에 한참 요런 세대 구분형이 나오다가 평택에는 요게 거의 처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 또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세대 구분형이 조금 애매합니다. 4,400만 원 주고 할 건지 말 건지 이따가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확장비가 아까 제가 그냥 대략 1,000만 원 한 건데 1,000만 원은 59 타입이고 79는 1,100만 원이고 84A 타입은 1,200이고 84B 타입이 이제 1,400, 4,400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장비까지 하면 거의 100% 1,300만 원이 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옵션 같은 거 천장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넣게 되면 뭐 그냥 무난하게 1,300만 원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A 타입 평면도를 보면 지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559A 타입이 이제 제일 무난한 4베이 구조인데 현관 들어오면 방방 거실방 뭐 제일 무난하고 딱히 뭐 볼 게 없지만 역시 뭐 그냥 이 편한 세상 나름대로 그냥 다른 아파트들과 거의 같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평면도도 보게 되면 방방 거실방 현관 들어와서 욕실 있고 이렇게 제일 무난해요. 그래서 뭐 딱히 흠잡을 게 없습니다. 59 B타입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약간 타워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관 들어오면 방방 거실 방이 이렇게 이제 꺾여 있는 그래서 여기 다 모퉁이에 지금 집들이 있죠. 모퉁이 쪽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불호가 명확한 그런 집들인 거죠. 부엌이 아무래도 좀 답답한 면이 있고 공간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면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침실, 거실, 침실인데 주방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가 조금 주방이 좁게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4 타입, 407세대나 됩니다. 74 타입이. 요것도 지금 보면 방방 거실 방인데 요거 우리 어디서 봤죠? 요거 비전동 이편한 세상 평면도에서 봤던 그 구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현관 창고라는 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요 부분까지 거의 데리고 와가지고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요 말은 뭐냐면 설계비 좀 아꼈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거 이제 설계하는 그 설계 비용을 아무래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붙여넣기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살짝 수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특징 빼고 나머지는 다른 아파트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엌이나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84A 타입이 이렇게 돼 있고, 역시나 여기도 현관 창고를 넣어놨고 방방 거실 방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74 타입을 좀 늘려놓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엌이나 거의 구조가 똑같다. 사이즈만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꼭 하시고 대망의 84B 타입 한번 보도록 하죠. 요 84B 타입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아까 그 현관 창고를 방으로 옮겼다고 보면 돼요. 방에 각각 이런 식으로 창고식 드레스룸을 넣었습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나요? 요거는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그런 창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관 창고를 좁게 뽑고 드레스룸을 여기다 넣고 또 복도 팬트리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84B 타입이 그 확장비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게 이런 데서 이제 나왔겠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방 사이즈가 좀 줄지는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 84B 타입이 만약에 그 모듈이 견본주택에 돼 있다면 꼭 한번 육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확장형인데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주변 애들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여기도 지금 확장형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현관이 2개고 현관 창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침실, 거실에서
투베이가 되는 거예요. 투베이. 그리고 옆방도 이제 침실과 거실로 해가지고 이제 그 투베이 해서 방이 토탈 4개가 되는 거죠. 거실이 2개가 되고, 예. 침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 요거에 근데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임대차 3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세를 놓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걸 나눠가지고 세대를 분리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산다. 부모님하고 세대만 분리해가지고 산다면은 사는 것까진 좋은데 나중에 그 집 팔 때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팔리겠죠. 예.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안 팔릴 거고, 요렇게 해놓은 거 좋아하는 거는 회사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왜냐면 숙소로 쓰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숙소로 쓸 회사는 이렇게 하겠지만 그 회사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 나중에 팔 때 이거 누가 사주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부부들, 일반적인 자녀가 뭐 1명이나 2명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확장비 4,400만 원 주고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주택 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타입을 볼 건지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뭐 궁금한 게 이제 84B니까 B를 한번 보죠. 현관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현관 창고, 현관 창고 안에가 요렇게 돼 있다. 좁게 돼 있죠. 요게 아까 그 84B 타입이니까요. 평면도 같이 켜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현관 창고. 현관 나가서 요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거실 방향, 침실 방향. 그래서 요게 보통은 로드뷰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옮겨가면서 돼 있어가지고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조가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주방, 거실, 여기 화장실,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은 뭐 그냥 다 무난한데 사이즈는 요렇게만 보면 좀 좁아 보이고, 또 침실 2가 왔네요. 주방으로 한번 가보죠. 주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를 배치해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좁아요. 지금 여기 벽면하고 떨어져 있는 거라든가 요런 걸로 봤을 때 주방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창고 때문에 주방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에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2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실외기실이라든가 요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 보통 이렇게 클릭해서 갈 수가 있는데 못 가요. 이것도 뭐 직접 오게 하려고 하는 건지 회사 특징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은 안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가서 직접 열어보세요. 거실 한번 보죠. 거실도 지금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창고 부분이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그 창고 때문에 여기 요 창고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주방이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좀 좁아 보인다라는 게 제 눈에는 좀 띄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요 안방 문 폭을 좀 좁게 뽑더라고요. 예전에는 요 폭을 조금 더 넓게 뽑았었는데 요즘은 이 안방 문 폭을 좀 좁게 뽑아가지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역시나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문에 손끼임 방지 그 자바라도 안 해놨습니다. 그거 얼마 안 하는데 말이죠. 해놓으면 확실히 좋은데. 거실 사이즈는 요렇고 안방으로 한번 가죠. 안방을 보게 되면 침대 놓고 뭐 요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가 있는 집들은 요런 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게 이제 화장대인데 서서 하는 화장대고, 안방 뭐 욕실 뭐 요렇게 돼 있고, 드레스룸 보면 드레스룸이 생각보다는 작다. 생각보다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본 사이버 주택도 봤고요. 그러면은 요 주변 그 아파트들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면적을 30평대로 한번 해서 30에서 40평대 면적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건 이제 프리미엄이 포함 안 돼 있는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1289만 원이 아니라 135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여긴 지금 15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 책정돼 있어서 5억 원대에 지금 찍혀 있고요. 여기는 더샵 파크 1블럭 1366만 원과 파크 2블럭 1281만 원인데
파크 2블럭이 뭐 조합원 물건부터 해가지고 물건들이 좀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요게. 그리고 더샵 파크 3블럭은 지금 가격이 1,1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1,300만 원대에 지금 여기에다가 분양을 하는데 요 아파트는 모산 초등학교 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모산 초등학교를 가려면 큰 길을 일단은 2번 이상 건너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요 정도 아니면 1번, 2번, 3번 뭐 어떻게든 간에 2번 이상 길을 건너야지만 초등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선택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됐던 간에 분양가는 1,300만 원대라는 거. 그러니까는 주변 시세를 내가 가져가겠다. 요런 뜻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300만 원대고 만에 하나 초등학교나 뭐 이런 입지 여건 때문에 힐스테이트 가격을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분양받고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한번 유념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청약 넣으시고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위치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다. 어쨌든 지제 역세권이고 향후에 뭐 10년 이내에 이 평택 일반 산업단지가 철수하면서 여기에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위치는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전부 아파트 단지가 되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될 테니 제일 새 아파트가 되겠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무주택이나 1주택이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집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서 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시세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하실 예정일 거고 정말 투자를 할 거라면은 진짜 1입지 똘똘한데 고덕 쪽도 그렇고 지제 쪽도 그렇고 정말 똘똘한 데로는 내 집을 팔고 이사갈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닌 조금만 어중간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작년 10월부터 알고 있었던 평택의 흐름을 타지 못할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지제 2편한 세상을 한번 봤습니다. 지제 2편한 세상의 위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싸게라도 내놓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점을 찾자면 위치, 단점을 찾자면 역시나 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집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청약을 넣어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하지만 만약 내가 청약 통장을 써야 된다면 좋은데 먼저 넣어보고 안 되면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어쨌든 여기가 완판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뭐 완판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뭐 비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도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완판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평택에 무주택이나 1주택이신 분들이 좀 조급한 마음에 청약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2035년도까지 지금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거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브레인시티도 그렇고 뭐 안중도 그렇고 고덕도 그렇고 뭐 지젯도 그렇고 남아있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지금보다 분양가는 조금씩 더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규 아파트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갈 거라는 거. 그리고 요번에 청약 당첨이 안 됐다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양할 거라는 거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보시고 싶다면 알림 설정을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고 저에게 응원 댓글과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